자, 박은순의 옥탑방 지금 한 달이 끝났습니다. 19일 날 옥탑방 한 달 살이 성과 보고회를 박은순이 현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보따리를 싸서 자기 부인과 이제 물러나는 장면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쇼다. 뭐 또 쇼지만 그렇게 한 사람 있냐? 온도가 50도 더 넘게 올라갔는데 쇼라도 한번 해본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는 쇼다. 그리고 이 박은순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쇼라도 그 더운데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으니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됐던 강북이 이제 박은순의 이런 삼양동의 한 달 살이로 이 강북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자, 이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정작 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선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박은순이 본격적으로 강북 개발, 즉 강북의 땅값을 올리는 부동산 개발의 디벨로퍼로 나섰다라는 게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 결과라는 겁니다. 자, 박은순이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즉 강남이 잘 사는 데고 강북이 못 사는 데 이런 부분을 강북 우선 투자로 재정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강북에서 교통, 교육, 주거, 상업지역 모든 부분을 이제 비강남으로 강북으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개발에서 배제된 강북의 대상으로 지금 자신이 집중해서 하겠다. 물론 대규모 개발 계획이 빠져 있지만은 재정 투입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강북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박은순의 개발 DNA에 놀란 주택시장 집값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용산 여의도 통개발을 얼마 전에 박은순이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넘어서 강북권의 집중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전국의 집값이 다 폭락하고 있는데 서울의 일부 지역만 급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강북이 집값이 급상승하도록 박은순이 개발 호재 수요를 자극하는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엊그제 신문 이 제목 한번 보세요. 경제면의 제목이 비강남도 무섭게 뛴다. 그래서 마포, 성동, 동작 등 7개 구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강남을 상부를 앞서고 있다. 그래서 문정권은 파리 조치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박은순이 총대를 메고 강북 지역의 통개발과 집중개발을 옥탑방 살이로 선언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보수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수는 부동산 올라가면 좋아하니까 박은순이 옥탑방 살이한 것을 좀 있으면 위선이 아니라 훌륭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이제 박수를 칠 겁니까? 자, 문재인이 원격 의료 찬성하니까 보수가 박수를 치고, 문재인이 인터넷 은행 하니까 보수가 박수를 쳤듯이 이제 박은순의 강북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보수가 박수를 칠 겁니까? 기가 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요, 국민이 탐욕에 젖어서 다 흘러간다 하더라도 전체 국가의 방향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든가 말든가 방치를 하고 가계부채가 늘든가 말든가 방치를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고 보수라면요, 그거는 나중에 보수는 100%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정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보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박은순이 전통적인 보수의 쪽에서 들고 노는 개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은순 시장이 대규모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박은순의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는 제일 서울에서 낙후된 이 지역의 집값도 올려주겠다라는 몸을 던진 신호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보수 진영에서는 논란을 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위선이다로 초점을 맞춥니다. 매우 잘못 나간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를 고민하는데 강북권 개발 계획을 박원순이 연달아 던지면서 기폭제를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강북 집값을 더 올리는 혼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늘 현재 박원순이 강북 집중 투자를 밝힌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와 중개업소의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북에 투자할 때가 어디가 좋겠느냐고 전부 묻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박원순이 19일 날 한 달간 옥탑방, 강북 삼양동 옥탑방 생활 마무리하며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강남,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 우선 투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그래서 강북이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강북의 인프라를 개선해서 강북을 대규모 개발을 해서 강북 집값을 올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박원순이 이 말을 해서 강북이 살기 좋은 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집값 올라가겠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비강남급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서울 재정을 투입을 해서 2022년 박원순 임기 내에 조기 강북 지역의 전철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경전철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깔겠다는 거예요. 대상은 면목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인데 구릉지 주택가가 많은 강북의 이 특성을 고려해서 언덕길, 모노레일 등 새 교통수단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를 꾸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다 옮기겠다고 합니다. 이 노무현이 과거에 각종 공사 등을 전국으로 혁신도시라고 하면서 옮긴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에 위치한 서울주택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을 이전하는 한편 시립어린이병원, 시립거점도서관도 새로 강북에 신설한다는 거예요. 진짜 박원순이 모처럼 또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요. 지금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새로 짓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90%를 비강남에 짓겠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서 난리잖아요. 비용도 훨씬 작게 들어가. 그걸 전부 비강남에 짓겠다. 강북권 중고등학교 투자를 늘리고 비강남권에 방치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서 청년 신혼주택 4000가구로 바꾸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외됐던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발형 맞춤이라는 걸 펼쳐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수 진영에서는 박원순이 옥탑방에 한 달 살 때 쇼한다라고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박원순은 그 욕을 들으면서 웃고 있었지요. 좀 있어봐라. 강북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강북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차피 뭐 강남에서는 기본표는 나오니까 내가 대선에 갈 때 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겠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의 뭐 한 600만 명은 강북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원순이 지금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부적절하다. 중앙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 중인데 대형 강북 개발 호재를 발표해서 엇박자를 냈다. 안 그래도 정부 규제 여파로 잠잠하던 서울의 집값이 박 시장이 내놓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사업, 이걸 요즘 통개발이라고 그러더만요. 이걸 기점으로 달아오르고 있고 특히 개발 호재가 된 용산, 마포, 영등포와 교통 호재가 재조명된 은평, 동대문 등이 급등하면서 비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놀라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고시하고 규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박원순이 기름을 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원순이
70년대에 강남이 집중 개발되면서 이 격차가 심화됐는데 이제 강북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개발을 했어. 경전철을 4개를 강북에다가 자기 임기 내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강남에 있는 공사들 다 옮기고 1조 원 규모의 균형 개발 자원을 투입을 하고 전통시장 소상점가를 이렇게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로 다 정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8월 셋째 주 현재 이 강북 지역들이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경전철이 얼마나 낭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아주 줄을 잇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것들이 발표만 그럴싸했지 실제 예산 내역을 보면 강북 전체에 코끼리 코에 비스겟도 안 될 만큼의 쇼를 하는 것인데, 진짜로 노리는 게 이 사람은 바보입니까? 뭐겠어요? 강북의 부동산을 개발을 예고해서 가격을 올려서 강북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 노무현이 전국의 지지를 받겠다고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공공기관들을 전국의 팔도에 흩어뜨린 거하고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세종복합도시 만든 거하고 똑같은 일을 박원순이 서울에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서울의 집값 폭등에 대한 후유증이 보통 만만치 않아서 이것이 결국은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어서 문 정권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마당에 박원순이 전형적인 보수 정치인의 개발 계획을 옥탑방에 살면서 발표해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임기 2기 변곡점을 맞았다. 그래서 문 정권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은 비핵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경제에서 치명타를 맞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문 정권의 적폐청산도 기무사나 대법원 부분이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실제 지지율이 지금 50% 초반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못한 지지율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한 반대가 거의 50%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 정권이 이제는 정말로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려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당이요, 지금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해서 분열과 막말로 지금 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국당 내부의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당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은 더 분열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분열이요, 공천을 노리는 친박 친이, 친박 비박의 분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당의 바람직한 방향을 놓고 치열한 정책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열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분열은 그야말로 다음에 공천을 받을 것인가 당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헤게모니 분열이지, 정치가 분열이 없이요 가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정치는 이념과 가치를 놓고 치열하게 당끼리도 싸우고 당 내부에서도 싸워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단순히 분열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막말요? 옳은 막말을 해야지요. 저는 홍준표 대표의 다른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비판을 한 사람이지만은 대북평화 사기쇼라고 했던 말은 제가 말했던 말이고 그 양반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건 옳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막말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막말이 고상한 말보다 더 직설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때는 막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진정으로 망한 원인이 뭐냐? 저는 비겁함과 안일이라고 봅니다. 흔히 웰빙으로 이야기하는 말도 이 비겁함하고 안일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박 정권이 점점 3인방과 소수의 친박. 자, 그때 친박의 자장이라고 친박의
누님이라고 하던 정치인은 지금 다 어디 가고, 나는 딸랑이, 내시라고 하던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박정권이 이 정도 망했으면 같이 정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같이 깜빵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소수의 3인방과 최순실 일파와 그리고 그런 친박 딸랑이들이 정권을 끌고 가는데, 당시 한국당에서, 그때 새누리당에서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직언을 사심 없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강남의 의원들 좀 모아라 하면 3인방 그 문고리 3인방 비서 딸랑이 놈들이 전화를 하면 의원들이 예예 하면서 솔직히 3인방의 개처럼 움직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거 부인하고 싶어요?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래 놓고 지금 그런 작자들한테, 그런 작자의 똘마니들한테 방송 출연 좀 부탁한 작자가 어린 애가 마치 지금 무슨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무슨 겨냥한 새로운 정치인인 양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전부 갖다 붙었어요. 저는 안 붙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내일 망하는데도 다 갖다 붙어서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딸랑이 역할을 하고 직언 한마디 못하던 것들. 저끼리 싸움을 해도요. 무슨 뭡니까? 옥새를 갖고 나르샤라고 공천 때 대표 도장 갖고 나르는 그런 쇼를 하면서도요. 비박 친박의 공천 헤게몬이지. 그야말로 왜 잘못하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어요? 진박 간별사라면서 최경하에 지금 깜빵에 있지만 대구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저열한 쇼를 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간별해요? 뺑아리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도 다들 줄을 서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막판에 좀 불리해지니까 대구 두류산인가에 무릎 꿇고 또 쇼를 했습니다. 표를 구걸하는. 그래서 이런 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함과 안일이 오늘 저 당을 망하게 했지요. 자, 나라가 망하면 적어도 한 2자리는 자결을 해야 되지요. 월남이 망할 때도 2자리는 자결을 했습니다. 저렇게 정권이 무너졌는데 자결까지는 고사하고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다는 놈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저게 저 당입니다. 막말과 무슨 뭐요? 분열로 망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한 덩어리가 될까봐 더 걱정인 사람이 저예요. 왜? 이렇게 이해타산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용기도 없고 소신도 없고 웰빙이고 비겁하고 안일한 자들이 분열도 안 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분열해서 칼질이라도 해서 썩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리내야지. 저것들이 하나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솔직히 막말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용기는 있는 거예요. 그 당에는 전부 욕을 안 해서 그래서 한번 저한테 배우고 싶으면 제가 한국당 의원들 한 몇십 명 모아놓고 욕하는 것부터 가르치겠습니다. 니김이 따라하세요. 니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상투적인 이야기. 그야말로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이런 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김병준이 고장난 한국당 새 기사보다 수리를, 인적 청산을 유보했다. 이렇게 당의 연찬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 야당 통합에 무게를 뒀다는데 생각 잘했어요. 왜? 수리를 되지 않겠지만은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려 그러면 다 나가야 정리가 되니 엄두가 안 나니 집을 새로 신축하려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니 그냥 리모델링 하는 척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 좀 하면서 다음 대권을 꿈꾸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방위로 위기에 놓였는데 한국당이 말로는 경제 파탄 워스트 5 경지를 연구했어요.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김영주, 백운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당의 말이 공허한 허공에 떠도는
유행과 같은 식으로 들리는 이유는 어떤 힘도 이 자신들의 요구에 뒤에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 문제에서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이 되고 나면 제대로 하도록 한국당이 바짝 좋아야 된다 했는데도 특검 된 이후에 문 닫을 때까지 무관심하다가 이제 시한 연장해야 된다 하고, 석탄 TF가 만들어졌으면, 자, 석탄 지금 들어온 돈은 중개료에 현물 중개료라고 하면 그것보다 몇십 배가 많은 석탄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이걸 갖고 나자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반대를 해라니 청와대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나 맞추고, 문재인이 이제는 제발 비 좀 맞춰서 거래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원격으로 하겠다고 하니, 둘이 뭐 주고받은 게 있으니 그런 소리 하겠죠. 마치 그게 경제 살릴 것처럼요. 나중에 문재인이 경제 망하면 뭐란 줄 알아요? 나는 원격 의료나 인터넷 은행이나 입국장에 면세점이나 이런 거 다 시도했고, 변화를. 한국당 너네들도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또 거짓거리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나면 내가 손에 장을 찢고 뉴스 브리핑을 안 하겠어요. 자, 그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앞장서서 또 해주겠다고 아직도요, 푼돈 뜯어먹는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자, 저보고 요즘 보수 야당에도 희망이 없는데 황양수 말을 들으니 더 절망스러워서 이제 뉴스 브리핑 보기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정도를 갖고 절망을 느낍니까? 어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요, 다음에 저들은 문재인이 무너져서 감나무 밑에 딱 가가지고 간만 쳐다보면 저들이 집권할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뒤통수 맞고 한 번 더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DJ 정권 다음에 이해창은 자신이 집권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자, 노무현 후보 나왔는데 시원찮았는데 순식간에 정몽준과 단일화되면서 이해찬이 뒤통수 맞았습니다. 자, 한국당이 제가 볼 때 솔직히 김병준이 세워놓고 웃고 박수치면서 와이셔츠 입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한국당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 석탄 밀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이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를 치고 놓으면서 당의 수뇌부들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나 김병준이 했던 북한 문제에서 협조해야 된다 이러면 당을 깨야 되는 겁니다. 당을 깨야 돼요. 어차피 총선 대선 때 합쳐질 수 있으니까 뭉치지 말고 제발 분열 좀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제발 막말 좀 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릴 때는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도 비굴하게 비열하게 살다 보니, 날이 덥다 보니 이제는 제정신이 한참 아닌 것 같습니다.